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님의 나눔 소식을 간단하게만 먼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김경수 전 지사님의 사람이 있었네 100권을 나눔할 예정이고요. 현실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책을 구매해서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에는 봉하마을을 살리고 싶어 했던 그의 진심, 언론에선 어떻게든 외면하려던 김경수 전 지사의 입장과 생각들이 담겨 있고요. 마침 최근 익명의 구독자 한 분으로부터 어떻게든 김경수 전 지사님을 돕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각각 50권씩 총 100명을 선정해서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시민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틈틈이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에 고정으로 참여 링크와 편지 보낼 수 있는 주소를 남겨놓을 예정이고요. 영상 끝난 후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방금 전 뉴스버스 추가 기사가 떴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터진 겁니다. 위법 인식 정황, 인터뷰, 채팅방 공개, 이렇게 중요한 3가지 보도인데요. 굉장히 길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법 인식 정황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김웅 의원은 대검으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걸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넘긴 후 텔레그램방 삭제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뉴스버스에선 텔레그램 대화를 입수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름, 시간, 확인하시면 방 폭파, 그리고 부재중 전화까지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160여 장에 달하는 페이스북 화면 캡처 등을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한테 전송하며 앞서 보셨듯이 확인하시면 방 폭파,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고요. 한마디로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거죠. 이후로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는 인쇄하고 방 삭제하겠다, 페이스북 증거물은 어느 것을 첨부하면 좋을까요? 라며 묻자 당시 김웅 후보는 페북이 좋죠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건데요. 공익신고법상 국회의원에게 신고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서 해명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죠. 당시에는 김웅 씨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채팅방까지 직접 공개를 했는데 대화에는 고발장, SNS 캡처 파일, 실명 판결문을 직접 보낸 근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성상 사진 등 자료를 받아서 제3자한테 전달하면 메시지 상단에 전달된 메시지라는 문구와 함께 발송자 이름이 보냄이라고 나타나죠. 손준성 보냄으로 돼 있다는 거고, 이것은 김웅씨가 손준성으로 저장을 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검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검사는 김웅 후보에게 증거로 쓰일 페북 캡처 파일, 그리고 실명 판결문 사진, 고발장 사진, 이걸 순차적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웅 씨와 인터뷰를 한 내용까지 추가 단독으로 떴는데요. 핵심은 김웅 씨가 김건희가 피해자인 고발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측 입장에선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 한마디로 당시 최강욱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의 초안은 본인이 작성을 했는데 피해 사실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보도 내용이 들어가 있다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다라며 김건희 건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건 검찰 문제지 제가 그거를 요구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으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본인은 검찰 입장을 전달해준 게 다다, 그리고 내용은 기억도 안 난다,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 것도 없다, 선을 그어버리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굉장히 내용은 긴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 전해드릴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냥 내용을 보면 뭐 당에 전달을 했다, 그래서 뉴스버스에선 어디까지 확인을 했다, 전달은 많이 했겠는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방 폭파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냐, 그건 왜 그렇게 한 거냐, 이에 대해선 자료 받았으면 거기 남기는 건 별로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건은 검찰 측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찰에서 보내줬을 수도 있겠죠. 그건 검찰 문제지 제가 그걸 요구하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쪽 입장에서는 김건희 건을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한동훈이 피해자란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선 본인이 보기엔 검찰 입장을 전달해 준 것 같다, 검찰 쪽이 이런 부분이 문제되니까
그걸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보내줬을 수는 있고 라고 하는데, 당시에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사람이 검찰의 내용을 심지어 문제가 될 것도 알면서 저런 식으로 행동한 게 맞다고 보십니까? 메이저 언론에서도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한 거죠. 이런 와중에 김웅 씨는 페이스북에 4일째 어떠한 글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틈만 나면 문재인 정부 조롱하고 나서던 사람이 조용해진 상황이죠. 게다가 한겨레 단독까지 떴는데요. 여권 총선 이기려 윤석열 헐뜯어 검찰의 공소장 뺨치는 고발장 20장을 입수하고 일부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윤석열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 범여권, 범진보 세력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엄플, 그걸 신속하고 엄하게 처벌해달란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4월 3일에 전달된 고발장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의 공소장과 매우 유사한 형태였다고 전해졌죠. 참고로 원래 고발장은 공소장하고 저렇게 유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 사실 부분, 고발 이유, 그리고 내부 전달 구조, 특히 총선 전후로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하기도 했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 페이스북 갈무리, 상당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 법리 검토까지 마친 흔적,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겁니다. 당연히 네티즌들은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방금 전에 올라온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엄청난 댓글과 추천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선판에 나와서 패가 망신을 하냐?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증거가 있으면 대라 라고 얘기하던 윤석열씨, 이제 와선 뭐라 그럴까요? 참고로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수사 본격화한다며 오는 8일에 임은정 검사를 참고인 조사로 부른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임은정 담당관은 당시 모해 위증교사 수사를 직접 담당했고 수사 방해를 주장한 당사자이기에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임은정 검사도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숨길 일이 아니어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숨김없이 담담하게 말하고 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온갖 거짓말들을 하는 사람을 보고 또 피해까지 받을 땐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마음을 다 잡고 있다는 거고, 작년 9월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직무 배제될 것도 예상을 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 전자공문,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 메일과 쪽지도 다 기록에 남겼다는 거고요.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는 수요일이라고 하고요.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린다는 입장인데, 최근 조희영 교육감을 향한 행보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